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기 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안병기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8조 안성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2항 및 4항 기타 불편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규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측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및 예산 수방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6월 20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에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사실 이게 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성시의 공공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공공 갈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위원회를 시에서 없앴다가 다시 필요할 경우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 갈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생기는 게 더 더뎌지고 또 위원들을 그 모아서 하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시일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갈등 예방이나 해결에 관한 조례인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지역이 되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갈등이라는 것들이 발생 자체가 좀 적어야 되고 발생이 많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상설로 돼 있다고 해갖고 늘상 뭐 위원회가 기능이 강화되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비상설로 돼도 충분히 여러 복합적인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그럼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런 보시나요?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가서 구성을 하는데 그게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일피일 시간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하나는 뭐냐면 사안에 따라서 또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공 갈등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발생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조례, 네. 좋은 위원회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공공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빨리 조직하시고 빠르게 좀 네네.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조례 그 문장 자체가 좀 부실할 것 같아서요.
먼저 D 세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백인의 시민이라 하셨는데요. 그럼 백인이라는 거는 어디에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 연령인지 지역인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도 괜찮습니까? 안성 시민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네. 백인의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애매한 거죠. 어느 분을 뭐 연령대라든가 맞습니다. 여타 이런 구성이 없는데 하나는 시민이라 일반적으로 백인을 하면 저기 일반적인 그 사안에 벌어지는 거기에 대한 시민 해당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추적할 수도 없고 네네. 하지만 이제 연대서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작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이제 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데요. 이제 전제 조건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일 때 이제 비상소라 하거든요. 네. 근데 공공 갈등이라는 게 이제 중요도에 따졌을 때는 상설화됐을 때는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비상설화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 구성을 한다는 건 좀 시기가 늦을 수 있고 즉각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매달 이루어지는 상설이 아니라면 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그리고 뭐 전문가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안성 시민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조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상설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 시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으면 실제로 많이 벌어졌을 텐데 시민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서 없애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비상설화 하는 것뿐이니까 비상설화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교 의원님. 네,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비상설이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박근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길게는 아니어도 한 1년 단위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단위는 저희가 뭐 앞서 언급된 대로 열린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동안 이게 열리지 않은 이유는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게 잘 모른다. 이걸 알았으면 활용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던 거라고 보고 이거는 조금 상설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냐. 1년이라도 조금 상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우섭 의원님. 어이구 안 들었는데.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공평하게 해주시는군요. 위원장님께서 공평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상설을 하고 그다음 비상설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설은 아까 이관실 의원님 말씀처럼 상시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제는 발생 당시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비상설로 됐을 경우에는 그 사안이 발생했는데 언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문제 시간적인 뭐 실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근데 하나는 상설로 했을 경우는 기존에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소집만 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비용의 문제는 어때요? 비용은 뭐 어차피 위원회 열려야 나가는 거잖아요. 위원회 열려야 나가는 사안. 그러니까 이제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들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얼마 이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이런 뭐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있는데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 활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없어서 이제 비상설로 해라라는 규정을 네네. 따르려고 하는 건데 굳이 그 규정을 안 따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 지금 위원회가 원체 조례를 만들려면 법을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늘어나는데 그럼 너무 많이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 좀 정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 그죠. 이제 근데 굳이 이걸 정비하지 않아도 비용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네네.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네네. 네.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설화하는 것도 그냥 상설로 두고 어떻게 됐든 그 공공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까 뭐 의원님들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설화했는데 뭐 말 그대로 뭐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공 갈등 문제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이제 몰라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갈등들이 좀 심하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안 좋게는 모르지만 이 화나 뭐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방화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자꾸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보여지고 이 상설화 문제는 저는 그냥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최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저는 굳이 뭐 위원회가 상설돼 있을 필요가 없다. 예, 무슨 지금 갈등도 일어나지도 않고 여태까지 이제 사례를 봤을 때 그때 굳이 상설화 시켜서 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있을 필요 없이 뭐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에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예, 상설 위촉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들 그 의원님들께서 사실 그 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서로 의견이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절차적 지연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의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안병기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안성시 의회 요청에 따른 별정집 8급 신설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5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6급 상당 100%에서 6급 상당 50% 이상 및 8급 상당 50%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 6의 기간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총계를 1명 감원하고 별정직 총계를 1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의무 생활과 관련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안성시 의회 요청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특별한 게 없으시죠? 자,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기 행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액간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 및 미세먼지 저감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공무원과 시민이 공유하는 사업을 한 자에게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안 제27조 제3항 제4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공무원과 시민이 공유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안 제3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유예산 대부 요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안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43조 연 사용료 및 대비료가 전년도 대비 5% 초과한 증가분의 감액률을 70%에서 전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0조 제1항 제5의 안성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대부료 감면 규정과 주목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예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이제 개정되는 배경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제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이제 대여를 해서 공무원도 사용을 하고 시민도 사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되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는 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성시청에다가 이 그 공유 차량을 놓고 그다음에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도 굉장히 협소해져 있는데 기존에 얘기하셨을 때는 5대 놓으신다고 얘기하셨었죠. 5대가 또 이제 그 전에도 전기 자동차 충전소 하느라고 공용 차량이 놓는 자리를 이제 해서 썼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5개를 또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협소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자동차를 공유를 하는데 안성 시민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하실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시청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여기다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 위주로 하는 사업을 시민들한테 해준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우려점 말씀드립니다. 차량 여기 그 주차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결과는 지금 현재 554면의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 직원 주차장이 351면, 그다음에 민원인 전용 차량 전용 면적이 183면이 있고요. 관용차가 20면이 있어 총 55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이제 그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5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직원들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월요일부터 그 임시버스라고 해갖고 저희가 그 출퇴근용으로 한번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 효과가 또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갖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차장 해소도 시켜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두 번째 말씀했듯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시민들이 올 거라는 생각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여튼 그래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5대 정도 운영을 했고 이게 이제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추후에 이제 서부권이라든가 동부권에 공도라든가 축산 쪽에도 별도로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출퇴근 차량 있잖아요. 출퇴근 버스? 저도 예. 이제 오늘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 직원들이 우리 소통 공간방에 네. 별도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 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있어갖고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번 여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 2주 정도 한번 운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어디에? 그 아토리요? 버스가 있고요. 네.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여기 우리가 이제 공도에 가갖고 처음에 이제 출근 때 태워갖고 이제 시청까지 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도 6시 15분에 저희가 시청에서 또 역순으로 해갖고 이렇게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버스를 공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 아토에서 차를 가지고 이제 직원이 아침에 일찍 공도까지 가서 공도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도는 타는 데는요? 정류장 주은풍림도 타고요, 진사리 쪽도 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요?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어디를 많이 타냐.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래도 많이 타는 데를 38국도를 기점을 해갖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좋겠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최근에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저도 저번 이제 여기서 9시에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 잠깐 만나서 하는데 출구 통근차가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무슨 예비군 훈련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우리 저 직원들이 타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한 8시 한 50분 정도면 여기 떨어지겠네요. 저희가 이게 예상되는 게 원래 8시 4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한 8시 한 45분 정도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표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역에 보도록. 공도에서는 좀 일찍 좀 출발하는 게 좀 단점인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표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의회에서도 한번 그 우리 의회 직원들도 한번 타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도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의회 직원들도 한번 그 주시면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그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하여튼 친환경 그 자동차를 이게 촉진하는 게 주예요? 아니면 그 우리 그 사회적 기업들이나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그 하여튼 임대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가지 여기 위원님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그 공유 경제에 의해서 탄소 배출도 절약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두 번째 거는 그 규제 혁신 차원에서 그 여기 그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라고 해갖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조례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하는 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거를 뭐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불편하면 이거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거는 그 이용 금액이 저기 저렴하다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여튼 여기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빌려갖고 토요일 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11,000원 정도, 그리고 또 11,000원 정도는 대여료고요. 그리고 또 키로당 80원 정도 그 이용요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이제 더 있습니다. 빌리는 장소가 예. 이제 안성시청 주차장에서 빌려서 그러면 이제 그 사용하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그 근무 시간, 예를 평일날 근무 시간은 저희가 이용을 하고요. 그 18시 이후에부터 그 이길 8시 50분까지, 야간에? 8시 59분까지 야간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고요. 대학생이나 그리고 주말에는 저기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저기가 다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시민이. 그렇게 이용한다고요? 예, 그 근무 시간 유일하게 있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저녁 시간대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목적이 그럼 뭐지?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저기잖아요. 우리도 여기 공무원도 이용하지만 네. 그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공유도 하고 싶고요. 이게 그래서 그 목적이 좀 정확하게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그 시간대에 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위원님 저기 약간- 하나 조항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하나는 지금 공유 경제에 의한 인 거고요. 거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 일반 시민들도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나중에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웹 돼서. 갔다가 이제 저희가 그 입찰을 해요. 입찰 통해서 이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소카 기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공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 그게 첫 번째 이제 하성시도 하고 있고요. 네. 강명시도 하고 있고 또 파주시가 하고 있는데 하성시 경우에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당초에 이제 4년차 초기에는 10대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 2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차인데 초기에는 10대였는데 현재는 16대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그 파주에서 7월 15일 날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파주시가 10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안성에는 그러니까 또 동탄이나 화성 뭐 이런 데는 좀 인구도 좀 많고 그 야간에 하여튼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안성에는 좀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일단 공도나 이런 데는 조금 먼저 그런 쪽이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여기 예, 이제 중심 지역을 먼저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또 동북권도 하고 서북권도 다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 일단은 예,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최우선 수고하셨고요.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주러 오셨을 때는 저는 괜찮은 사업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자동차 렌트 차가 생긴다.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사고 우려도 있어요. 사고 우려.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공무원들이 탈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별도로 그 업체가 운영 업체가 다른 걸로 대체해 주는 걸로 그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예. 차야 뭐 렌트 저희도 반대로 렌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차를 타지 못하고 렌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저기 그 업체가 5대를 다 대는 거예요. 예, 시에다 우리가 대여를 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쉽게 아니고 업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보험은 어떻게? 보험은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일일에 3,000원 정도. 3,000원이요? 예. 그러면 이게 하루 빌리는데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기 그 이길 해갖고 이제 9시부터 시작해갖고 6시 1분부터 그러니까 18시 1분부터 그 다음날 이길 08시 59분까지 했을 때에 지금 여기 일일 여기 11,000원 정도 하고 그게 대여로고요. 그리고 또 키로당 80원씩. 14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시간이 예. 이 저희가 차를 빌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놀러 갈 때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그게 아니,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예. 빌리는 건데 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또 그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저녁에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낮 시간대는 저희가 공무로 이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는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저녁 18시부터 이용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 오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 그 시간에 반납을 제때 할 수 있을지가 일단 우려고 그 시간을 보고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도 또 사실 의문입니다. 이거는. 홍보에서 아니 홍보 문제가 아니고 홍보한다고 해도 예. 이 다음 날 반납을 아침 일찍 8시에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빌리겠냐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앱으로도 쏙하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는데 굳이 외부로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예.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굳이 15,000원, 2만 원 더 싸다고 해서 이 아침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지는 이거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사실 취지는 좋은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건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네, 저 정철수 의원님. 그럼 그 저희 시에서도 그 5대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대여료라고 하죠. 네, 예. 대여료. 한 달에 90만 원 그거 정도. 우리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렌트카 빌리는 거니까. 예, 예. 그 하루에 한 3만 원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차가 시에 없나요? 공용차가 모자란 거. 공유차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새 차를 3년 주기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안정성도 있고요. 관리하는 데서도 편리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내구 연수가 9년까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불안전 게 있는데 이거를 3년마다 교체해주니까 그 안정성 면에서는 더 확실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수요가 이제 저희가 시에서 되는지 지금 공용차가 많잖아요. 예, 지금도 공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여기 대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요. 근무 시간에도요. 모자래? 예, 예. 한 달에 90만 원? 5대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자, 제가 이게 어차피 렌트카나 마찬가지잖아요. 렌트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도 사용하고 예, 예. 그 일과 이후에는 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예. 안성 시민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안성 시민으로 그냥 한정됐습니까? 예, 예. 이게 나중에 그 계약 관계 왜냐면 이게 전기차를 지금
렌트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기차입니다. 예. 이게 이게 만약에 예, 그러면 요즘에 전기차가 하도 이제 화재가 예, 예. 화재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스컴에 연일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예. 운행 중에도 나고 그냥 세워놔도 나고 예, 예. 충전 중에도 나고 그러는데 화재가 예. 이게 저희 계약을 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성시하고. 저희가 이제 입찰을 이거는 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만약에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 맞다나 그 안전한 게 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에서는 저희가 그 업체한테 조건을 붙일 겁니다. 담당 팀장님이 김문정 팀장님이시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죠? 계약에 대해서. 그 부분은 차량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 공유지산관리조례에 수의계약 그 청산의 주차장 있잖아요. 5면에 대해서 이 공개 경쟁 입찰에 선정된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지금 공유지산관리조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저는 이제 서로 어차피 협의를 봐야 되니까 서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예, 제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11호 안성 제3 일반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주덕입니다. 사쪽 안성 제3 일반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 제3 일반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안성 제3 일반산업단지가 1998년도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27년 이상 운영되며 노후화된 산단으로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여 산업자원부가 출원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산업단지 생활권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편익, 복지 기능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업비 173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단지 내 서읍면 신능리 223-4번지의 시유지의 연면적 1965평방미터의 지상 3층 청년문화센터 건물을 건립하는 건으로 별도 토지 취득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 준공 시 같이 시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안성 제3단 뿐만 아니라 인접 산단인 제2산단, 제4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인근 동광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도가 아직 안 나왔죠? 진행 중인 거죠? 네, 전담산업과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만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리 설계 도면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5페이지 용도에 보시면 층별 용도가 나오거든요. 1층은 한 130평 정도 안 되고
2층 한 300평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1층이 더 작고 2층이 더 큽니까 지금? 평수가? 그 1층은 주차 문제 때문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수 14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1층 공간을 배치했기 때문에 1층 면적보다 2층 면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주차면 말고 밖에 외곽도 많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총 몇 면입니까 주차 수가? 저희 그 신릉공원 북측으로 90면이 주차될 수가 근데 있습니다. 1층 필로티도 구조로 또 주차 만드셨네요. 네, 거기도 14대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일단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기초자 28억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기초자 28억은 그 신능지 부지 토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지정물에 대한 그 감정가액으로 총 사업비 내에서 12부분을 공제하는 사항으로 반영했습니다. 아까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담론안 꼭 챙겨주십시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예, 우리 지금 일단 국비를 60억이라는 큰 규모의 액수를 공모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따오신 거에 대해서 좋다 칭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셔서 좋고요. 이제 그 염려되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것도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건데 노후 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토지 매입비 빼고 한 저희 시비가 113억 중에 3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인 거죠. 그 나머지 금액 한 80억은 또다시 건축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28년 5월이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지으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집적화가 안 돼서 너무 산재에 있어서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지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도 공공시설물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청년문화센터는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강 아파트 주민들이나 산단 가운데 이제 처음에 입주를 한다고 해서 이게 산단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를 얼마나 이용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연계를 하신다니 그 부분은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를 하거나 향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제는 건물을 짓든가 공모사업을 따오던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좀 보여주셨는데 사업계획서 아주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수요조사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설문조사도 500명에 대해서 했는데 설문조사에 지금 청년문화센터인데 20, 30대 청년층보다는 주로 40, 50대 근로자들이 다수 응답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아마도 산단에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40, 50대 중장년층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 인구 유입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 상황이 어떤가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주 이용 연령대가 어디인가도 반드시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여기 뭐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2층에 뭐 홍보관도 있고 강의실, 청년 작가 갤러리, 3층에 메이커 스페이스, 미디어룸, 요가 명상실, 헬스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실제로 그 안에 시설물을 넣을 때는 그 주변 인구나 동강 아파트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좀 더 한 번씩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필요한 공간은 사실은 점심시간 짧게라도 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가장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60억 국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면서요. 이게 잘 이용이 될수록 이용객이 많아지는 그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주승혁 의원입니다. 이 제3 일반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되십니까? 저희 현재 제3탄당 같은 경우에 근로자 수가 조금 한 1,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년 2, 3대지층은 한 30% 해갖고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 안성 시민 청년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면 좋겠는데 이 굳이 3산업단지를 지정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공모사업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이 현재 해당 사업 자체가 노후산단 내 근로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이용한 어떤 문화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한 섭취기 개념은 아니고 안성 같은 경우 이제 23개 여러 개의 산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농심 있는 쪽이 위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서 거기는 좀 불가능했던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도 사실 대표적인 게 저희 일산단이기 때문에 근로자 수나 면적이나 보면 일산단에 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최초 검토를 거기부터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가용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접근성이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차순을 선택한 것이 이 3산단 그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렇고 다행히 공원 부지라는 어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저희 안성시가 뭐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되지만 균형 발전 중요하죠. 중요한데 위치적으로는 사실 이런 청년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위치나 접근성이 조금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검토 자체는 하셨다니까 1산업단지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서운면에 들어선다고 하면 저희가 또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도입을 좀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만들어 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도 조금 마련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뭐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국비가 60억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그 실효성 없는 곳에 국비가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관련된 비용을 너무 비싸게 지불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집정 얘기 우리 황윤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도 이게 인구가 늘지 않아요. 그리고 안성도 인구가 급속도로 늘 거라는 뭐 예견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소부장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70억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전체. 예, 그리고 60억은 국비로 진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공공건축물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늘어나는 거고 또 공사비가 또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그 국비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썩 그렇게 뭐 집적이나 모여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에 맞는
하여튼 의미만 살피기 위해서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이 말 그대로 공모 사업을 위한 명칭으로 그 목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 근데 이게 정말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거기에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또 생기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다시 배치해야 되고 이게 2중 3중으로 계속 사업이 겉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좀 다시 좀 검토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조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곳에 이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혹시?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드리고도 저희도 이제 해놓고도 이제 울먹겨자먹기로 이제 통과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비 또 60억 날릴 수 없으니까 또 진행하는데 좀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이 시의회에서도 하여튼 하여튼 최대한 그 건물이 효용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여튼 공모도 중요하고 국비도 중요한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또 이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지니까 더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제 돈이 좀 그래도 좀 여유 있을 때는 저기 했는데 지금 좀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박근배 의원님. 이제 여기 2, 3, 4, 5가 같이 쓸 수 있는 거네요. 잘하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성 내 특히 2, 3단하고 3단단은 지원시설 용지나 해서 편의시설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했고 그 이용자 범위는 저희가 미양면, 그다음에 서운면, 3산단, 4산단, 5산 지금 확장할 5산단까지 해서 이용자를 추계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분산돼 있고 일종의 편정된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엄청 고심을 했고요. 앞으로 그 운영 면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더 지금 고민을 하고 거기 타당성이나 이런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근로복지 관련된 공단, 죄송합니다. 근로복지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라든가 지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양동에 있는 석정동인가요? 지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기관, 대체 건물로 될 수 없습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 부분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현재 계획상 지금 5산단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여기에 병합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초에 공모할 때 그 공모 계획 승인 당시에 공모 계획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국가랑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황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그 생산 인력 그 연령이죠. 지금 10년 후에 이제 반토막 났거든요. 청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안성도 마찬가지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청년 문화센터 하니까 이름 자체가 일단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갖고서 그러면 그럴 바에야 아예 통칭해서 그냥 근로자 관련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이게 위치를 좀 다시 봐도 이게 아까 방금 최우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먹거리 지원 센터는 위치를 국비를 받아도 변경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부처가 지금 어디죠?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거 좀 확인을 조금 해보시죠.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일단 저희가 뭐 공모를 따기 위해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봅니다. 네, 이거는 좀 보류를 했다가 이 결과를 듣고 하는 걸 어떨까 해요. 전 이게 너무 소규모 전체가 활용을 못하니까 전 서운면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많은 이용자가 있을 거라고는 의문이 조금 들어서 이게 근데 사실 근데 저희가 뭐 산자부에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해당 산단의 이용자라든가 이 근거를 다 해서 검토한 거기 때문에 부지가 바뀐다면 사업이 캔슬될 확률이 많고요. 우선 제3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3산단만 보고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성 전체 산단 중에 처음으로 노후 산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강 아파트 세대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이런과 3산단, 2산단, 4, 5까지 다 확장하는 걸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도 운영 부분은 우려하는 것처럼 고려해서 좀 방안을 더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 된 게 기본적으로 노후 산단 활성화라는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2산단과 동강 아파트 3산단 주변에 편의점 하나 잘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 자체가 애초에 노후 산단 때 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커피숍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거기 제가 늘 지나다니면 너무 삭막하고 여기는 그냥 노동만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랑 같이 그쪽 5산단도 일단은 크게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 또 시유지여서 이제 그 위치 입지가 수월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위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더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고려하면 좋겠지만 여기도 꼭 필요한 시설들은 맞다. 근데 그거를 운영을 할 때 일반 근로자나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완벽하게 잘 살렸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점심시간이든 야근을 앞둔 직장인이든 와서 잠깐 수면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하루에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최호섭 의원님. 용도를 잘 활용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도를 지금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청소년 관련된 뭐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걸 좀 바꿔보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박근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 거고 아까 황윤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공간의 용도로 좀 추가해서 좀 기획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국비가 60억이 내려왔고 좀 할 거라면 다양한 용도의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우리 그 부서에서 체킹하셔서 이게 말 그대로 방치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산단 그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제 용도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지상 1층, 2층, 3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못 들어본 게 있어서요. 여기 보니까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있네요. 이게 뭔가요? 이게 그 메이커라는 게 아마 동호회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동호회 그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유 사무실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뭐 기계를 갖고 만들거나 할 때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개념. 그래서 아마 월세나 이런 걸 내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해서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시공원의 도시 관리 계획도 변경을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부지 사용도 가능한지도 이제 검토를 네. 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제 공원 시설에
이 청년 문화센터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네. 저도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제 한번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들도 다 그럼 고려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걸로 또 변경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도시정책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다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전 협의를 받고요. 이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시설별로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칭한 개념으로 해서 문화시설로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류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최승혁 의원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의견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의견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어쨌든 저희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접근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운영에 잘 되게끔 저희는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 가결을 시키고 나서 추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혹시 위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서운면이라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자체가 서운면에서도 위치가 용이한 데가 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위치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서운면이든 어디든 위치가 용이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달라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11호 안성 제3 일반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12호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 취소를 상정합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해석계획과 소관 12쪽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 사업 취소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2021년 제19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기존 사업부진의 여건 변동과 예산 문제 등 부득이한 현장 실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득 재산을 취소코자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취소에 대한 세부 사유는 사회 정책 환경의 변화, 공사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위탁법인 선정 어려움 및 추가 예산 지원,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학부 불투명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그 지역민들 중에 이게 왜 세워지려다가 안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유를 좀 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인돌봄과장 손인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정책 환경이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추진할 당시에는 요양시설이 부족했고 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어떤 시설이 많이 그 당시보다 20여 개가 늘어났고 지금은 이제 통합 돌봄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면서 2년 후에는 통합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지금 당초보다 한 20여 개가 늘어나서 전체 입소율이 한 74%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어떤 이제 공립 요양 시설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민간의 영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특별하게 공립 시설이 어떤 서비스나 어떤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지가 당초 저희가 이제 예정했던 시유지 부분이 어떤 기반 시설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사 단가가 상당히 이제 인상이 돼서 이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시군의 공립 시설의 경우에 설치 신청을 한 이후에 위탁법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설치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보공단의 요양보험 수가를 청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시설에서 종사를 해야 되는데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이제 극소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치매 전문 교육을 포함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이수 시간이 80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 비용이 올해부터 이제 사후 환급식으로 이제 1차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부담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받은 이후에 취업 사실 확인,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증빙해서 사후 환급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신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업을 부득이 이제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거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굉장히 시대 여건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도에 계획을 했던 21년도에 계획을 했던 건가요? 네,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중앙위에서 이제 사업 수요 조사가 있었고요. 19년도에 사업 수요 조사에 저희가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고, 20년, 21년, 22년 3개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혹시 투입된 예산이 있나요? 집행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5억 5천 정도 저희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5억 5천 어디에? 크게는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한 4억 6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비가 한 3,500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진입도로는 그러면 다 설계가 시설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사가 저희가 진행 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계로 공사를 작년도 1월달에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더 이상 공사는 진행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용역 기간 수행 중에 용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과장님, 회계과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좀 있나요? 사례가? 현재로서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봤을 때는 사업을 취소해야 되는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19년도에 계획했으면 그로부터 지금 한 5년 지난 건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대의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굉장히 이것도 인력 낭비에 어쨌든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5억 5천은 투입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좀 우리 안성시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관련돼서 이게 이제 누차 그 저희가 하여튼 그 옛날 사회복지과에도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때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꼭 건립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도 주장하고 그리고 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건립 포기 쪽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관련돼서 꼭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예? 이게 김보라 시장님 뭐예요? 공약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공약을 이 난립으로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공모 사업을 따고도 진행을 못하냐고요. 이건 이게 말이 되냐고요. 5년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제가 보니까 그때 주장했던 것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체부터 안 되는 거였었던 거지. 그거 안 맞습니까? 그 원체부터 처음부터 이 부분이 이제 그 지금 뭐 재정 부담이라든지 요양보수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건 계획을 잘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잘 못 따져서 일단 이걸로 갈 수 있겠다 판단했으니까 그것도 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했고 졸속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립 치매 전담 요양원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치매 전담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거라 시립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이제 없고요. 있어요. 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똑똑히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업무 관련된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었고요. 이거 봐요.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걸로 해서 공모했으니까 공모 당첨돼서 칭찬 많이 들었고 진급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포기했으면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 그 의원님 과장님 지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노인 팀장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노인 예. 팀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전 부서에서 이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뭐 제가 이제 현재 노인 돌봄 과장이고 제가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취소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데? 담당하지 않았다는 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안 맞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저희 부서에서 지금 사업 취소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 그대로 졸속으로 추진했는데 이거 100%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까 이제 그 좀 전에 한 60억 정도 국비 따왔다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 포기도 못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 얼마 들어갔어요? 국비 얼마 따왔어요? 예, 여기는 지금 36억입니다. 36억 따왔는데 36억 그대로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페널티 있어요 이거? 저희가 뭐 당장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따오는 예산 다 반납해도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반납하겠다. 의회에서도 그럼 국비 이거 들어오는 거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반려시키면 되는 거네.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전까지 내가 여기 의회 올라와서 이거 관련돼서 몇 번을 질의했어요. 근데 그때도 문제 없이 다 잘 진행된다고 해놓고 어느 하루아침에 그 우리가 얘기했던 된다는 그 사항들이 다 안 되는 걸로 둔갑해서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된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행정을 하니까 이게 욕을 먹는 겁니다. 예? 과장님, 시리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저희가 당초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한 건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필요성이 이제 그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영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5년 전에 있는 그러한 계획들은 정말 그 판단이 잘못됐다. 이걸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판단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 제가 한번 드렸어요. 뭐냐면 이거 치매 환자들 때문에 일반 민간에서는 상당히 그 종사자들 구하기 어렵고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던데 이거 계속 진행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당연히 뭐 시립으로 하는 거니까 그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어요 부서에서.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손 떼겠다 이런 겁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그 한 가지 꼭 그 어떤 문제점이 그 여러 가지 중에 전반적인 제가 여러 상황이 가지를 다 질문했었어요, 과장님. 그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뭐 사업을 이렇게 이 큰 시설 세우는 거 17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한다. 저는 참 이거는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것도 시민들 속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니 이걸 굳이 왜 시립에서 해 이걸 민간에다 줘야지. 그 아까 말씀하신 요양시설 이런 건 다 민간에다 지금 넘기고 있는데 왜 이걸 시립으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주구장창으로 하셨던 게 부서에서 하셨던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이 시립으로. 그래놓고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포기한다? 이건 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혜택 입은 분들은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에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안성 시행정이. 알겠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일단 저 찾아오셨을 때 저는 되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정적인 말씀보다는 제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의 지자체가 성공적인 사례가 생기면 그 홍보는 대단히 효과를 주거든요. 그 분야가 의료든 뭐 체육이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는 분명히 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더구나 또 시립이 또 하니까 또 신뢰도 가고 이럴 때는 시립 치매형 전담 병원도 중단 지금 하시려고 하지만 제 의견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 5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지만 19년도에 하셨지만 지금 이제 5년째 지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취소하시려고 하시는데 반대로 5년 후에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고민해서 이거는 봤을 때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5억이라는 돈이 그 돈을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2도비 또 국비를 합했을 때 거의 50대 50입니다. 지금 46억 대 86억 정도죠. 89억.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다른 그 국도비에 비해서 되게 퍼센트가 높은 겁니다. 공모하신 게. 이런 측면도 또 되게 또 좋은 결과를 낳았고요. 또 위치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가 내강리 아마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조그만 야산에 아주 좋은 데를 선택하셨더라고요. 주변에 민원도 없고 민가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 민원도 어려운데 이렇게 양호하게 다 조건을 해놓으시고서 취소한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훈련이 앞으로 어렵고 또 그 조건을 맞는 분들을 영입하기도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달 불과 이제 최근이죠. 육아 도우미가 필리핀에서 이제 입국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나라가 이제 요양보호사가 어렵다면 앞으로 교육훈련을 거쳐갖고서 얼마든지 그 향후에 저도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대비책은 많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것보다는 좀 검토 다시 낙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 사업 자체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 취소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이제 그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이제 재검토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이제 내부적인 이제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을 이제 중단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착수한 게 언제예요? 2023년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공간 재검토를 이제 24년도에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가지고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21년 1월부터 해서 23년 12월이었는데 이게 공사가 굉장히 많이 그럼 늦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23년 12월이었는데 그럼 부서에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진입도로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되고, 또 진입도로 그 부지 내에 이제 그 사유지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사업 부지 그 3번지에 그 또 사유지가 또 191번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사유지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뭐 제척 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회 정책의 환경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양 시설을 갖다 예전에는 확충을 했다가 이제는 제가 서비스로 이제 많이 바꿔지는 그런 추세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물실혹이거든요. 항상 그때 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반향이 벌어질지 사실은 이게 관과부서에서 가장 빠르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3년 동안 사실은 토지 보상 때문에 계속 질질 끓은 거밖에 지금 이후로밖에 지금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도 문제였고 또 토지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게 충분히 이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이 결정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게 이제 의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시지만 계획이 되면 이게 실행이 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둔다면 이게 오히려 사업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제 회계과에서도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지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냉철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세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지 이게 활성화될 만큼의 그런 여력이 지금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런 인프라 비용,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아보자 이런 입장을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취소를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 금액을 들여놓고 했을 때
위탁법인이 선정이 안 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여지지가 않아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 지금 저는 멈추는 게 오히려 현명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했으면 추진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12호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사업 취소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